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성막하 투명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요 하루 만에 또 반등세가 왔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이렇게 약해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그죠? 그리스 총리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급등락을 보였다는 것. 그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다는 거. 이게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은 590선이 강하게 지지가 됐고 그 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를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고가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 9.84포인트가 오른 1945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일단 1940선 위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코스닥도요. 8.46포인트가 오른 60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600선 위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환율도요. 1097원 80전에 마감이 된대요. 8원이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강하게 상승했고 역시 코스닥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요새 이 두 분들 빼고는 수익률 얘기하기 힘듭니다. 수익률 좋으신 두 분 나왔습니다. 장대진 멘토님, 정재웅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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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제가 STS 반도체에 숟가락을 살짝 얹었는데 네. 한 주 동안 탁월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갔습니다. 네. 그죠? 지지난주에는 한국주출관에 또 네. 제가 살짝 숟가락 얹었고 두 분 딱 출연하시면 숟가락만 살살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도 예. 잘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숟가락을 어디 쪽으로 얹어야 될지 제가 종목을 좀 확인해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은 외국인들은 저번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요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짤 때 양매수라고 하죠. 그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사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만 크게 치우친다고 하면은 결국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구조인데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들은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주체별로 해가지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기간별 파생 상품의 어떤 포지션인데요. 현재 뭐 선물하고 옵션들, 콜옵션, 풋옵션 섞어가지고요. 이런 이제 지금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손익 구조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240부근에서 240에서 250 사이를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로 크게 흔들리든 밑으로 크게 흔들리든 다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포지션은 지금 이제 과거 몇 달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포지션의 중간 정도가 지금 넓기 때문에 내일은 뭐 크게 뭐 흔들림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자체 때문인지 최근에 뭐 외국인들 매수를 해도 크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기간에 거래소에서 1,000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1억 정도를 매도하고 그리고 선물은 1,800계약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물 쪽에서의 어떤 매수가 크게 나든 방향이 크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매도가 크게 나오든지 요 방향성이 확인되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그냥 뭐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쪽은 뭐 혹자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많이 뺐다가 오늘 양봉을 내면서 8포인트 정도로 올렸는데요. 속임수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뭐 지금 게임주도 좀 무너지고 있고요. 뭐 그런 면들이 보이지만은 현재 지수는 견조하게 지금 가고 있고 어차피 차트라는 것은 후행성이거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1선 기준으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21선 깨지면은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렸던 거래소 지수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 힘을 실고 수익률 게임을 하면 된다라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꺾일 때까지는 뭐 중소형주들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재국 멘토님, 실적 네. 따라 주가가 출렁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그렇죠. 네. 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또 주가가 오른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상세하게 좀 종목별로 네. 좀 나눠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그 시장 얘기부터 좀 해야 예, 될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1900에서 뭐 2000 정도 이 심리적으로 보면 또 좀 더 이 현실적으로 보면 한 1870대에서 한 1970, 80 정도. 2000 넘기는 지금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이죠. 요 정도를 계속 지금 작년 그 하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은 좀 틀리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강세가 지면서, 지금 7년 만에, 2008년 이후에 지금 600선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추세 상승 중인데, 단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이 별다른 조정 없이,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 정도의 성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오늘 올랐지만은 한 이틀 크게 또 빠지고 이런 모습 보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월이라는 것은 1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죠. 4분기 어닝 시즌인데 1월 달에는 대형주 위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2월 달에는 중소형주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시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2월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면서 기간 조정의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종목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 지수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종목들은 낙폭이 크게 나와버리죠. 이번에 게임빌이라든지,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쪽, 그 게임주들 조정이 컸는데, 이것은 이제 예상 실적보다도 좀 부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개별적인,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뭐 장대진 멘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여전히 상승 추세대 내에서 지금 차트 잠깐 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6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1선이 590선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선은 560대, 121선하고 나란히 지금 있는데, 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한 2월 정도는 기간 조정 정도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선은 580선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하단은 580대다. 그리고 상단은 한 610선 정도. 요 구간 내에서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한 3월 달에는 650선 수준까지 다시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닝 시즌에 맞물려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을 횡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3월에는 또 모멘텀이 강한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모멘텀이 이제 성장주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금일 보면요, 좀 특별한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물 인터넷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되고 있었고요.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봇스타라든가 동부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세가 났고요. 또 3D 프린팅 관련주입니다.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2주 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던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강조를 드렸던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도주군에서의 어떤 순환매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군이 뚜렷하다는 것은 코스닥의 굉장히 강한 추가 상승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스닥이 이거 어디까지 조금 좀 그렇죠. 무난히 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위쪽이 열린 상태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차트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9년 이후에 예. 고점을 갱신해서 지금 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2009년 이후에 주가가 그 차트만 보더라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횟수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6년치의 최고치인데 6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위쪽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돌아가는 모양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이 테마를 이루고 그리고 그 대장주가 올라가가지고 사라졌을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내리면은 그 시장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예멘토님 말씀하셨듯이 이 주도주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6년 동안 코스닥이 빚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표출하는 뭐 그런 이제 시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거래소 쪽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안정성 면이라든지 뭐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거래소를 선호하셨던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옮겨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스닥에서 새로운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주가의 어떤 차트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거는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지수가 뭐 700 정도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지수로만 보더라도 뭐 10% 이상 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뭐 3D 프린터 될 수가 있고요. 뭐 사물 인터넷 될 수가 있고요. 또 게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부진하다가 이 매출이 작고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뭐 히트를 하면은 그게 확 턴아웃 되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이 2배, 3배 뭐 그런 종목들이 허다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뭐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기고 있지만은 이 조금만 이익 모멘텀이 뭐 자회사를 통해서 되든 아니면 본업을 통해서 되든 턴아웃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종목에서 또 뭐 갑작스럽게 2배, 3배 나는 종목들이 속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잘 보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목적인 이제 흐름들, 그러니까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막상막하 투맨쇼만 여러분들 부지런히 시청하셔도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은 지금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애플의 어떤 호실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보면 전자 쪽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애플의 이제 스마트 2차 전쟁.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샤이니지에 대한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샤이니지에 대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일단 여기서 끊고요. 바로 이슈 보고 와서, 이런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슈 먼저 보시겠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국제유가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자 그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조선 등 그동안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았던 관련주 주가는 이달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고용 호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미국 누정 채굴 장비의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유가 반등에는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유가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공급 측면에서 유가 급락이 아직 원유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화학, 조선 등 유가 관련주들의 펀더멘탈 매력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짚고 가야 할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들의 우려대로 유가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인 걸까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전략은 어떤지 잠시 후 유가 바닥론과 더불어 천덕꾸러기 정화조의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왜 하필 그 장대진 멘토님하고 정청 멘토님 나오는 날만 유가 얘기를 또 다루게 되는 걸까요? 그죠? 뭐 유가 크게 저번에도 우리 장대진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바닥에서 그거 없고, 급등 없고, 천장에서 급락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또 유가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 유가 얘기 그냥 짧게 좀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 뭐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기조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크게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수준이지 이것이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추세를 전환해서 상승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유가의 흐름 보면은 오늘 다시 50달러로 내려가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뭐 정화조, 정유, 화학, 조선주들의 주가에 어떻게 미치느냐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정화조 관련 종목들을 이전에 이제 유가가 많이 급락했을 때 제가 44불, 45불 때에 이거 반등 나온다. 그리고 이제 왜 나오냐 자산 가치에 지금 뭐 50%밖에 안 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돌았으면은 뭐 60%, 70%대는 간다라고 이야기 드는데 지금 이제 정화조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20, 30% 지금 반등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60%, 뭐 70%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박스권의 어떤 현상들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가라는 게 뭐 유가도 있지만은 에너지원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셰일가스라고. 이 셰일가스 핵문 때문에 이 에너지원이 두 가지 생겼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제 뭐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해놨고 누군가 하나가 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뭐 반도체 업체들도 그랬고요. 치킨 게임이라고 보통 하는데 반도체 업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업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정화조 관련 종목 중에서 대표 종목 몇 종목 볼게요. 일단 이제 뭐 정유하면은 뭐 S-오일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S-오일도 4만 원부터 해서 6만 원, 5천 원까지 갔거든요. 주가의 흐름은 이번에 이제 고점을 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 내 4만 원에서 6만 5천 사이의 박스권 내로 해가지고요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중간 가격 또 뭐 유가가 출렁거리고 뭐 내려오고 그러면은 다시 뭐 5만 5천 원 아래도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되면은 또 매수하시고 요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요렇게 뭐 하는 거는 그걸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제품 가격을 볼 때 과거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뭐 100불, 90불, 100불, 뭐 120불 이렇게 할 때, 이 제품 가격이 같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이제 4분기죠. 4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유가가 뭐 90% 하던 게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 4분기에 이제, 매출로 좀 반영되면서 좀 안 좋았을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1분기 때, 옆으로 기면서, 요때는 사실 뭐 비싼 가격에 유가를 사가지고 기름 사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가 조금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을 제때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버리면은 제품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베팅인 이제 정화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뭐 S-오일만 예를 들었지만은 이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뭐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전은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이 나왔다. 그래서 그 위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된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닥에서 20-30% 올랐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당분간은 박스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 멘토님, 네. 뭐 이거 기름칠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예, 기름칠 하기엔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투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바닥과 천정은 지나봐야 된다. 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냥 투자 격언이고요.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바닥이 지나서 매수하고 천정이 지나서 매도하면 수익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 안 보면 다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빨리 움직여야겠죠. 바닥일 것 같을 때 매수를 하고 천정일 것 같을 때 매도를 하는. 그렇죠. 우리 예측이 예상해야 이제 되는 들어가야 지금. 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유가 부분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유가 전망에 따른 맞습니다. 거는 예. 유가 피해주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유가가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 바닥을 잡히고 또 반등이 나올 추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유가 이제 상승한다고 해서 수혜주들을 보시면 늦는다는 말씀이죠. 네, 늦는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투자가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정유화학, 조선 또, 건설, 요 정도가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피해주였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유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이제 40불대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좀 줄어들 요인들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하면은, 유가는 또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보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정유화학 조선 이렇게 나왔지만 건설까지 묶어서 본다고 하면 과연 유가가 반등을 할 때 어느 업종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건가? 그 순서로 제가 보면은 정유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유가가 바닥 찍는 듯 하는 거 보이니까 지금 정유주들이 20, 30%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 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유업체들이 실적이 턴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업체들이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처음은 정유업종이다. 정유업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 쪽이죠. 화학 쪽은 유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마진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가에 이제 원료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유가가 반등하면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 조짐이 보이니까 그 뒤에 바로 정유들이 따라서 화학이 움직입니다. 그 뒤에 이제 건설이 움직이게 되죠. 건설은 이제 유가가 올라서 중동국가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건설이고, 조선 쪽은 가장 나중이다. 그래서 정화조다 그렇게 해서 유가가 이제 반등하면 이쪽이 올라온다. 근데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실적으로 제가 분기별로 뽑아본다고 하면 정유 쪽은 지금 유가가 이렇게 50불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바로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좋아진다는 거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그러니까 4분기가 가장 안 좋았단 말이죠. 안 좋았던 바로 전분기 대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 쪽이 1분기 쪽에서 바로 턴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화학은 2분기 쪽에 턴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건설 쪽은 3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 조선 건설은 하반기 쪽에서 턴이 된다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정화조 쪽에서도 어느 쪽이 먼저 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유주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텨야겠죠. 그죠? 네. 조선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정유 쪽으로 가야겠죠. 조선 쪽은 가장 나중에, 이 유가 상승에서도 가장 나중에 수혜를 보니까 정유 쪽으로 갔다가 조선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투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정유, 화학, 건설, 조선순으로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나눴던 얘기라서요. 사실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끊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 얘기, 굳이 계속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얘기 잠깐 살짝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애플이 지금 이제 시총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야, 이 팀쿡 대단한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사우디 GDP하고 맞먹는다는 이제 기사도 네, 나왔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제 스마트 2차 전쟁이거든요. 예. 예, 애플 쪽은 지금 핀테크하고도 연관 짓고 그다음 비콘 시스템 네. 이런 여러 가지들 준비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 지금 너무 사물 인터넷으로 좀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전자 쪽에서의 주도적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완성품 쪽이라기보다는 부품 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다시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익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모습이죠. 예. 그리고 구조 자체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스토어라고 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삼성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죠.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 쪽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애플은 또 뭐 애플의 그 아이폰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그 시장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앱을 구입하고 그러면 다 이제 애플의 실적에 들어가고 다 마진이 크게 남아가지고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그렇죠. 예. 삼성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기계를 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이 애플에 비해서는 뭐 창조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타이젠이라는 OS를 통해서 그렇죠. 걸음마 단계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었죠, 근데. 예, 좀 늦긴 늦었죠. 지금 벌써 뭐 구글하고 그리고 애플 이 운영 체제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다 운영 체제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게 들어가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예. 뭐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앱 같은 걸 컨텐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 애플 스토어에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어 가도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타이젠이라는 뭐 새로운 이제 운영 체제로 하는데 그게 맞는 이제 또 앱을 개발해 가지고 넣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그 구글에서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으면은 좀 게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지 어차피 이 삼성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능 같은 것도 바로 이제 뭐 애플보다도 뭐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디스플레이 부분들도 강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삼성 쪽은 사물 인터넷이나 하드웨어 쪽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지금 뭐 이렇게 나갈 때 같은 뭐 전략으로 뭐 타이젠 폰을 뭐 개발해서 새로운 이제 운영 체제를 개발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강점이 있는 하드웨어 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좋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주가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가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품 쪽에 특히 삼성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을 민다고 하면은 그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뭐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비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샤이니지라고 지금 하는 그 네. 시스템이나 보면 맞춤형 서비스예요. 결국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장대진 멘토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삼성도 하드웨어적 성장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는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샤이니지라든가 타이젠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샤이니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애플의 비콘도 그렇고 아이비콘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이 대용량 서버, 즉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클라우딩 컴퓨터 우리가 좀 성장성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경우는, 또 주식시장에서의 또 지금까지, 그 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성장 테마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커지는 시장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딩 쪽은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도전 비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종목들 예.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테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승산이 훨씬 클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타이젠 쪽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저는 쉽게 예를 드린다고 하면, 제가 뭐 얼리 어댑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포털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그 잡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다음이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위 쪽은 이제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안드로이드, 애플. 그 다음에 뭐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쓸 거. 이게 그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뭔가에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에서, 예, 삼성이 이제 타이젠 쪽이다.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들 지금 스마트폰 운영체제 쪽에서 얼마나 성공하기는 그건 상당히 그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삼성도 그걸 알겠죠. 그죠? 알기 때문에, 뭐, 인도 쪽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아직은 미개척지라고 생각이 되는, 예, 그런 쪽에다가 이제 뭐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삼성이 타이젠을 한다 뭐 이런 쪽보다는 저는 클라우딩 쪽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든, 예, 또 뭐 애플이든 이게 하려면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쪽을 우리 그 투자가들이 주목을 하는 게 훨씬 또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모든 스마트 전쟁은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대진 멘토님이나 정재용 멘토님이나 제가 최근에 어떤 차에 관심이 있다면 그 차에 대해서 클릭을 많이 해봤을 것이고요. 그 클릭을 해봤다는 것이 빅데이터로 전송이 돼서 클라우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제가 걸어가는 길에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그런 자료들을 전송을 해준다는 것이죠. 신차에 대한 정보들을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클라우딩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 산업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가닥들을 잡아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오시니까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막상마커토매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막상마커토매쇼에서요. 한국주철관이 1.46%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43.7%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 아마 1위 자리에도 올라가 있을 싶은데요. 예,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게임빌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13만원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2위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31.1%로 상위권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24.5%고요. 4위는 정재웅 멘토의 인선 ENT가 23.9%, 5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내비 22.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관 잘 어울리십니다, 이분. 예, 장대진 멘토님인데요. 한국주철관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103.1%의 누적 수익률로 1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2위는 조민규 멘토가 바싹 쫓아왔습니다. 이 97%로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장대진 멘토가 69.1%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한국 주철 간의 강한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 그런 모습입니다. 장대진 멘토님,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왕관이 저렇게 잘 어울리시면 처음 봤습니다. 보통 보면 왕관이 좀 작아서 예.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예. 근데 진짜 왕관이 잘 어울리세요. 제가 얼굴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예. 작으신 편이 아닌데 왕관이 유효적절하게 좀 그렇게 딱 보이네요. 그죠? 자, 이 한국 주철관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주철관부터 보면서 AS 좀 하겠습니다. 한국 주철관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좀 했었고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화장품 그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이제 춘절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춘절 때 한국에 많이 놀러 오고 그러면은 또 화장품을 소비는 많이 하겠다라고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서 한번 화장품주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세가 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주철관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수급 면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 주철관의 지금 자회사 화장품 회사가 지금 흑자가 돌아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더 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을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유지를 하면서 한번 좀 더 보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종목이 LG생명과학인데요. 이 LG생명과학 오늘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지금 필러 시장에서 보톡스 시장에서 강자인데 그게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필러 시장에 있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LG생명과학은 전반적으로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좋고요. 그리고 성형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건 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의 어떤 반응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생명과학도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6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보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아나페스 만약에 볼게요. 오래전에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안 해서요. 아나페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아나페스 보시면 그냥 천천히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수급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차트대로 20에서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떤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아나페스 보시면은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대진 멘토님을 혹시 멘티하고 계신 멘티님들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용 멘토님, 제가 네. 지난주에 진짜 숟가락을 제대로 얹었습니다. 그죠? 네. STS 반도체 네. 딱 숟가락 얹자마자 한 주 만에 약 15%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좀 네. 나왔습니다. 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STS 반도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상반기,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쪽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DDR4 쪽을 가고 있고, 그리고 20나노 쪽을 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의 업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쪽에서는 반도체
재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어닝 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TS 반도체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추천을 하고 또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고 중장기 목표가 6,000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들 제외하는 종목 중에 이제 게임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주가 많이 빠졌고, 특히나 최근에 보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소형주의 어닝 시즌이다.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출렁출렁 거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보다 부진했던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많이 빠져서 주가가 뭐 추가적인 하락은 큰 폭으로 급락세는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다시 모멘텀 받고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129,700, 13만 원 수준에 나왔는데 아마 바닥권은 11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에서의 바닥을 잡을 것이고요. 올라온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또 오늘 한 종목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임비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 AS 해드렸으니까요. 정재용 멘토님을, 멘티하시는 분들은, 멘티님들은 좀 전략 차고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장대진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웹젠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뮤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 IP를 수출하고 그게 이제 나온 게 대천사지검, 그리고 이제 모바일화된 게 전민기적이라는 건데요. 이 4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매출 시작됐고요. 굉장히 이제 3분기에 실적을 보시면은 뭐 적자 나던 회사가 뭐 흑자 100억 원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대천사지검이라든지 전민기적이 4분기에도 얼만큼 실적을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웹젠이 뭐 내일이란다. 이 2월 중에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그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뮤 오리진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좀 상용화가 되면은 신규 매출이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12월 달에 고점을 짚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12월 중순부터 해서 2달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는 거고요. 기간적으로 정말 하고 있는 거죠. 4분기 실적이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한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뭐 오늘 가격 35,550원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그냥 뭐 4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뭐 4만 원권까지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0일선이 있는 29,000원 잡고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용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제가 이거 참 들고 오셨을 때, 야, 이 회사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저희 회사니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작년에 이제 149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난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13년도에 구조조정을 했었고요. 저희도 유진투자증권도 인력의 거의 영업인력이 한 20% 이상을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몸집이 가벼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진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도 증권업황은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증권업황이 어려울 때 또 이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투자증권은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는 이익이 큰 폭으로 또 확장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유 자체는 구조조정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최근에 거래소 시장, 주식시장 뭐 지수 자체는 거래소 쪽은 물론 부진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코스닥 비중, 개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화랑일 때가 거래소 시장 화랑일 때보다도 성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거기에 대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에 본다고 하면 그 거래소 민영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형사들은 거래소 지분이 시총 대비 크진 않습니다. 불과 뭐 한 1%, 2%, 3% 이 정도 수준인데 중소형사들은 얘기가 틀립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거의 거래소 지분 가치가 지금 유진투자증권이 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1,000억 정도는 거래소 지분이라 본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증권사죠. 그런데 이익이 작년에 149억이 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날 것이다. 왜냐면은 증권사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PF 사건, PF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도 손실을 많이 봤죠. 유진투자증권도 손실을 많이 봤고요. 그걸 이제 대손 처리를 다 했죠. 근데 지금 PF 쪽에서 일부 PF장에서는 그게 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유진투자증권 올해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 상황이 턴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익이 증감하면서 그런 일회성 이익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그래서 큰 폭의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거래소 민영화 건들은 뭐 앞으로도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의 중소형 증권사들의 상승 동력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증권,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 구조조정이 잘 된 증권사들은 봐야 된다. 왜 봐야 되냐면 주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 최근 뭐 2,000원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난 그 1월 말이죠. 이때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거는 거래소 민영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2,000원권에서 다시 반등할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040원 정도 수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그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한 2,200원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한 2,500원 수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3,000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800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1,800원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을 때도 지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탈되면 선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눈물의 구조조정을 견뎌내신 두 분입니다. 자, 더욱더 빛나는 두 분이라서 오늘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